안녕하세요. 장현입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마늘에 지금 제초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사실 3월 초에 제초 작업을 다 끝을 냈어요. 끝을 냈었는데, 제초 작업 이후에 또 제가 마늘 추비를 이제 3회에 걸쳐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죠. 이게 이제 비료를 뿌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마늘만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잡초도 같이 먹고 자랄 테니까, 예,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. 제가 추비를 잘 했는 것 같습니다. 마늘도 뭐, 이제 이만하면 되는 것 같고, 잡초만 좀 제거해주면은, 예,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지금, 제가 지난주에, 벌마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벌마늘은 마늘이 2차 생장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잎편이 형성되고 또 쪽과 쪽 사이에 또 다시 새로운 쪽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삭이 나고, 예, 그러면서 이제 잎편이 여러 갈래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잎과 잎 사이에 또 잎이 생기고, 예, 그래서, 예, 뭐, 한지역 마늘이 특히나 이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, 뭐, 난지역 마늘도 뭐, 마찬가지입니다, 사실. 근데 이제, 이게 벌마늘이 많이 생기면은 뭐 쪽이 이제 워낙 또 많아지게 되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6쪽 마늘 같은 경우는 뭐 10쪽, 뭐 12쪽까지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그럽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편이 되게 작아지겠죠. 마늘 쪽이 작아지겠죠. 그죠?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진다.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지만 마늘 쪽이 작다 보니까 쪽은 작고 수량은 많아지고 이러니까 사실 마늘 깔 때에 굉장히 불편해요. 예. 그래서 벌마늘이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이때는요. 벌마늘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너무 일찍 이제 파종을 했을 때에, 너무 일찍 파종을 하면은 벌마늘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, 보통 이제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9월 하순에서 뭐 10월 초중순까지 뭐 심기도 하고 하는데, 예.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뭐 늦어도 10월 하순까지는 다 끝을 내죠. 그죠? 그런데 뭐 9월 초에 심는다든가 너무 일찍 심으면은 이제 벌마늘 생길 확률이 높아. 아무래도 이제 일찍 심는 만큼 일찍 자라게 되니까, 예, 2차 생장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죠? 벌마늘은 또 난지역보다 한지역 마늘이 특히 좀, 예, 많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또 그 다음 이후로는 기온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 뭐 벌마늘이 생기고, 또 마늘 심을 때에 처음에 이제 씨마늘을 너무 큰 걸 해도 안 된답니다. 그러니까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4에서 5g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하고, 난지역 마늘도 뭐 5에서 6g 이 정도 사이즈로, 예, 심어주는 게 좋아요. 그 외에도 그러니까 씨마늘 너무 크게 심어도 또 벌마늘이 생길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하고요. 그 외에도 이게 비닐 멀칭도 검정색 비닐보다 투명한 비닐을 사용할 경우에 벌마늘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고온의 영향이겠죠. 이것도 투명 비닐은 아무래도 이제 이때에 이제 기온이 오르면은 이제 열을 더 많이, 예, 흡수하니까 그 고온에 의해서 이제 또 2차 생장이 또 이루어지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월 말까지는 제가 추비를 다 끝을 내라고 말씀드렸는데, 추비가 너무 늦게까지 진행됐을 경우에도 이 질소 성분 과다로 인해서 또 벌마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3월 말, 늦어도 3월 말, 뭐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도 4월 초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, 조금 일찍 끝내는 게 좋습니다. 4월달, 5월달에 구가 이제 형성이 되고, 이제 구가 비대해지고, 이때 또 쪽갈라짐도 이제, 발생되고 이래 하는데, 그러니까 잎이 형성되는 거죠. 이때에 이제 비가 너무 자주 오면은 벌마늘이 생길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. 자연적인 현상이,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, 4월달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은 배수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이 4, 5월달에 중요한 것이 물주기하고, 그리고 이제 병해충 관리죠. 뭐 물주기를 너무 자주 준다든가, 혹은 물을 너무 많이 준다든가, 그러면은 또 벌마늘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. 물 주실 때에 이제 스프링클러로 주실 경우는 뭐 좀 덜하긴 한데, 양수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직접 이제 고당에다 물을
대주는 경우도 있죠. 물 주고 나서, 물 주는 깊이는 보통 한 3에서 5cm까지 이제 물이 스며들 정도, 그 정도만 주면 돼요. 그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고 나면은 물을 빼줘야 됩니다. 물을 안 빼주고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그 물이 이제 계속 이제 고여 있겠죠. 그죠? 이제 또 벌마늘의 위험이 또 높아집니다. 그리고 참, 마늘종을 너무 일찍 제거해도 또 벌마늘의 또 원인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마늘종은 사실 조금, 약간 조금 상을 봐가면서 사실 종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. 이제 봤을 때에 마늘새가 좀 너무 강하다, 이렇게 좀 너무 자르는 것 같다, 이럴 경우에는 마늘종을 천천히 늦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보통은 마늘종은 사실 일찍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. 너무 이렇게 좀 못 자라 있다, 이럴 때는 마늘종으로 영양분을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벌마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원래 저는 마늘뿐 아니라 뭐 감자도 마찬가지고, 뭐 고구마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, 뭐 고추도 마찬가지고, 저는 사실 비닐 멀칭을 안 합니다. 잘 환경적인 요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, 마늘뿐 아니라 이제 다른 농작물에 플라스틱,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농산물을 이제 뽑아서 이제 봤더니만 그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더라.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 웬만하면 좀 비닐 멀칭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굳이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사실은 비닐 멀칭을 잘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웃집에서 이제 심한을 좀 주시더라고요. 제가 마늘 1차 작년 재배했던 마늘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옆집에서 심마늘이 좀 많이 남았다고 좀 가져다 쓰라고 주시더라고요. 주시면서 비닐도 같이 주시더라고요. 주시는데 또 필요 없다 자꾸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같이 받았어요. 받은 느낌에 비닐 멀칭을 사실 했습니다. 근데 작년에도 저는 사실 안 했었거든요. 비닐 멀칭 이렇게 투명 비닐 하니까 정말 잡초가 정말 많이 나요. 작년에는 저는 사실 잡초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잡초가 많네요. 유기농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투명 비닐을 사용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. 하셔도 이제 검은색 비닐을 써서 잡초가 안 나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또 번거로워요. 이렇게 잡초 이렇게 뽑는 것 자체가. 작년에는 제가 사실 마늘 재배해서 수확량이 많지가 않았어요. 벌마늘이 또 좀 많아서 나눠주고 그러지 못했었어요. 벌마늘 이게 마늘 까보면은 정말 조금 스트레스입니다. 이거 정말 버리기는 아깝고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만 많고 올해는 좀 벌마늘이 좀 안 생기기를 바라봅니다. 근데 이 주말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제대로 된 관리가 사실은 안 돼요. 이게 주중에도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하다 이러면 물도 좀 주중이라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대응도 안 되고, 또 특히나 이제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는 주말에 와서 이미 병이 있네 이럴 때 이미 벌써 사실 늦거든요.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려면 방제를 하면 되는데, 제가 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방제하려고 또 약 뿌리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방제 작업은 잘 안 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, 사실 지금까지 주말 농사 지으면서 이게 뭔가 좀 빠른 대응이 조금 어려워요.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안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마늘 비닐 멀칭 하실 때에 폭이죠. 폭이 어떤 분들은 1.6m 짜리도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, 저는 딱 12줄을 씁니다. 12줄. 하지만이 작업할 때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제 마늘종 뽑기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실 때에 12줄이면은 반을 나눠서 이쪽에서 또 작업하고 저쪽에서 또 작업하고, 이게 너무 넓으면은 비닐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. 그러면 또 이제 눌러지겠죠. 그죠?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폭은 12줄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넓게 하시면은 바람도 잘 안 통하고 햇빛도 그만큼 더 덜 들어가고, 그리고 아무래도 또 덜 자라겠죠. 그죠?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늘 비닐 멀칭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실 때는 일반 호미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철물점에 가셔서 마늘밭에 제초할 수 있는 호미를 달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가늘게 된 걸 주실 겁니다. 아마 아침 일찍 반일하러 나왔더니만 좀 추웠었는데
이제 기온이 조금 올라가네요. 예, 이상으로 벌마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, 벌마늘은 마늘이 2차 생장하는 걸로 마늘 쪽이 여러 갈래로 형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그 원인으로는 조기 파종, 너무 일찍 심었을 때에 예, 그렇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적게 심으셔야 되고요. 비닐 멀칭을 가급적이면은 검정 비닐로 하시는 게 좋다. 대신에 수확량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듯 하고요. 마늘 씨앗을 너무 큰 걸 하지 마시고, 그 난지형 같은 경우는 4에서 한지형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, 이 정도 사이즈로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마늘종을 너무 일찍 제거해도 벌마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늘종 제거는 마늘의 수세를 봐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. 마늘 비대기에 4월달, 5월달 요때에 마늘이 비대가 형성이 될 때에 요때에 너무 자주 비가 오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배수로를 잘 관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추비가 너무 늦게까지 주게 되면은 질소 과다로 인해서 벌마늘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벌마늘은 자연적인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, 관리 잘 하셔서 올해도 좋은 마늘 생산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네, 저희 장현의 농촌일상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